제가 본 환자 중에는 14번, 제가 15번째였는데 그 환자분이 제일 횟수는 많은 분이었는데 10번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크네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일반적으로야 첫 수술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재술은 적은 비율일 테지만 저는 재술 환자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죠. 코가 왜 이렇게 재술이 많으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물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형수술의 원칙은 항상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데미지 없이 이물질 같은 거 안 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데미지도 최소한으로 주고 이물질도 최소한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 성형에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이물질을 쓰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죠?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게 몸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물질을 찾지를 못했어요. 인류가. 그래서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대개 코 성형에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술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염증 구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한쪽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인 경우가 있겠죠. 코 끝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콧등이 너무 높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무리하게 수술을 한 경우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이물질 같은 이제 메도포화를 위시한 어떤 재료들이 코 기둥이나 끝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한다는 거는 손상을 주는 과정인데, 손상이 중첩이 되면 어떤 흉살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것들이 부드러운 조직들을 뒤틀게 되니까 모양이 변형이 오게 되고, 그 반복되는 수술들. 사실 어떤 재료를 썼나 하는 것보다 횟수가 많아지는 쪽이 굉장히 겁이 나죠. 제가 본 환자 중에는 14번, 제가 15번째였는데 그 환자분이 제일 횟수는 많은 분이었는데 10번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뭐 때문에 빼고 집어넣고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횟수가 반복될 때 제일 겁나는 부분들이 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이제 움직임. 안쪽에서 뭔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풀어내면 움직이면 다행인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양을 만들어내기 힘들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횟수를 줄인다. 그러니까 조작을 줄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5번쯤 수술했다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쁜 코를 만들어야지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0몇 번쯤 되면 이쁜 코를 만들어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게 비현실적일 수 있겠죠. 그때쯤 되면 그냥 이상하지 않은 코를 만들어야지 라든지 눈에 안 띄게 좀 자연스러운 모양 정도만 만들어도 다행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분도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많은 수술을. 글쎄요, 이제 뭐 환자분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재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히스토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 수술을 하고 문제가 생겨서 또 저 수술을 하고 계속 이렇게 그런 히스토리들. 그러니까 그 시기 중에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었던 시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성형수술은 이쁘다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 프레임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형수술하고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무조건 이뻐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술을 하는 거는 손상을 일으키는 과정이고 사실 100점 중에 뭐 95점, 97점쯤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3점이나 5점 정도의 에러나 문제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냐 하는 거죠. 그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면 좋을까가 아니고 내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느냐. 본인이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하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결정을 하면 크게 실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섬세한 벽 박사였습니다.